네, 다음 시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류 심사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접수를 하실 때 이제 그러니까 면접 시험 접수를 하기 전에 경력사항이 우리 기술사 취득을 위한 연한이 자격이 되는지를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심사의 방법은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이 돼 있으신 분들은 그 경력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셔서 공단에 제출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발급을 하는 경력증명서를 발급을 하셔서 거기에 경력 연수, 그리고 소속, 담당 업무, 각종 본인이 직접 일을 하셨던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들어가는 경력증명서, 그리고 그 대표자 그 직인이 들어가 있는 경력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출하는 방식이 실제 내방을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게 있고 온라인 방식이 있긴 합니다. 근데 실제 저는 대부분 다 내방을 하셔서 확인을 받고 그게 오케이가 되면 바로 이제 접수가 가능하시거든요. 어플로 접수가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우선 권해드리고요. 온라인으로 하는 방식은 접수를 하실 때 큐넷,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큐넷의 마이 페이지에 본인의 경력사항을 입력을 하는欄이 있습니다. 그게 근데 온라인으로 가능한 거는 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이 등록이 돼 있으신 분들만 그 링크가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 경력증명서 상에 그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실제 내방을 다 하셔야 되고요. 혹여나 그 링크가 됐다고 해도 저는 이제 직접 내방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니면 이제 혹시 지인이 같이 합격을 하셨다고 하면 서류만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등기로도 보내서 해도 되는데 우리 중요한 시험에 등기로 하면 되겠습니까? 직접 가셔서 확인 받으시고 오케이 되면 그 자리에서 어플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온라인이 되냐, 뭐 오프라인만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프라인으로 등록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면접장에서 면접관들이 질문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항처럼 면접관들이 질문을 해온 질문지를 가지고 질문하는 방식, 그리고 이력 카드를 작성하신 그 내용을 보고 질문하는 방식,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되는 게 일반적이고 이력 카드 내용만 보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이력 카드 내용을 안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내가 면접관들한테 줄 수 있는 내 신상 명세에 이름은 빠집니다. 이름은 빠지고 소속도 빠지고, 소속도 없으니까 쓰는 란이 없으니까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거는 근무한 연한, 근무한 현장도 그 내가 실제 근무했던 몇 공구 뭐 그런 거는 또 배제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건 안 쓰시고, 참여한 공종, 거기에 들어가 있는 주요 공법, 이력 카드에 들어가 있는 내가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실제 시행을 했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냈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 이력 카드가 기본 제공되는 자료가 됩니다. 면접관들한테. 그러면 면접관들은 처음에 질문을 할 때는 조금 당황스럽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 공종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혹시 이제 질문을 한다든지 설계 기준에 대한 것들도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물어보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라. 그리고 기술사 취득을 왜 하시려고 하는 거냐, 그 목적에 대해서도 질문을 합니다. 기본적인 질문사항,
그리고 이력 카드로 물어보는 사항, 그리고 우리의 이론적인 내용, 그리고 최근 사회적 이슈, 그런 내용들을 물어봅니다. 사회적 이슈라고 하면 최근에 문제가 제일 이제 크게 대두가 되는 거는 안전사고였잖아요. 네. 건축 분야이긴 하지만 철거 중에 붕괴로 인한 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에 대한 사전에 우리가 막지 못했던, 막을 수 있었던 것들, 현장의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정확히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사회적 이슈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슈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 것들은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토목 분야에서 이슈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건지법이나 그 상황에서 이제 지하 안전 영향 평가, 시트법, 1, 2종 시설물에 대한 분류, 점검 대상, 점검 기간,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최근 이제 법 개정 사항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는 GTX, 이제 도심지, 대심도, 터널, 그런 문제들, 그런 게 좀 대두가 되는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현업에서 아시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대재해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그 사항을 각 회사별로, 각 분야별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게 그럼 향후에 어떤 제도로 발전을 해야 될지, 개선이 돼야 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준비를 하시면 답변할 수 있으시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력 카드에 있는 내용들은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실제 현장 경력이 나는 없다. 그리고 나는 영업만 했다. 현장 잘 모른다. 경력이 짧다. 난 해외만 있었다. 국내 모른다. 나 입찰만 했다. 왜 케이스들 다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토목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토목이잖아요, 다. 근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 사항을 최대한 부각을 시키려고 하셔야 되는 노력은 지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나는 토목의 시공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시공이 실제 나가서 현업에서 콘크리트 치고 철근 조립을 한 게 시공은 아니잖아요.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지도 관리자로서의 마인드가 있는지, 이론적인 내용들은 1차 필기 준비하실 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어떻게 구술하실지에 대한 부분만 준비를 하시면 되지, 경력이 없다고 해서 쓸 게 없어요. 다른 분들 경력을 가져다가 쓰신 분도 실제 계십니다. 왜? 경력이 너무 보잘게 없어서. 이건 내놔봤자 면접관들이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진짜 안 물어보겠죠.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경력이 한 5년, 뭐 10년 미만인데 현장에서 했던 것들은 전혀 없고, 어떤 뭐 문제가 됐고 내가 개선 사항을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어렵다. 그래서 다른 사람 경력을 가져다가 쓰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그 내용을 100%, 200%, 300%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잘못 답변하는 순간 허위 경력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점수가 좋게 나오질 않습니다. 네. 모험이긴 하지만 그 모험이 전혀 우리가 모르는 내용으로 모험을 하시는 게 아니고, 만약에 공정별로 터널이라고 하면 터널에 대한 문제 중에 제일 자주 물어보는 게 뭐냐면 터널이 뭡니까? 직관적으로 물어봐요. 터널이 뭐예요? 나툼 터널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나툼 터널,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답변을. 뭐 아칭도 있고 뭐 지보제도 막 생각이 나고 머릿속은 막 혼돈에 막 빠지죠. 어떤 면접관들은 교량이 뭐예요? 물어봅니다. 교량이. 교량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이론적인 내용을 답변하실 겁니까?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기본적인 이론, 아칭 이펙트에 대한 내용, 그 무지보 상태, 지보 상태일 때 내용, 그러면서 내가 경험한 현장에서는 이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현장에서는 일부 여굴이 발생이 돼서 여굴에 대한 대책을 사전 대책과 사후 대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면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의 지반 조사했던 내용과 지질 지층 조건이 달라져서 갱구부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 위치를 선정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보강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구경 광관나당 그라우팅부터 해서 랍볼트, 강지보, 강섬유 그런 공정들을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내가 실제 했던 것처럼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아는 내용을 해봤던 것처럼 면접관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해본 게 없습니다라고 정말 이걸 백지로 내실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지금부터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자신 있는, 공부하실 때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그 아이템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경력이 많으신 분들도 너무 많은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순간 공부량이 끝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총 20년, 30년 경력 중에 제일 자신 있는 것들만 발제를 하고 특수한 공법도 좋지만 특수한 공법은 면접관들도 잘 몰라요. 진짜 우리의 친공법, 특허공법 같은 경우는 잘 알지를 못하니까 그걸 유사한 공법이나 아니면 그 공법을 쓰시더라도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드려야죠. 면접관들께. 이력 카드를 내용을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면접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게 그래서 이력 카드에 대한 중요도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면접관들은 이 사람에 대한 평가, 우리 면접자들에 대한 평가를 무조건 다 답변을 다 잘 할 수 있고 100% 문제없이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모릅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끝나는 순간 평가는 저 바닥으로 가게 됩니다. 당연히 모르는 거 있겠죠. 전혀 모르는 걸 물어봤을 때는 제가 비슷한 공정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만약에 느낌적으로 진짜 내가 모르는 내용인데 느낌적으로 저건 연약지방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어요. 연약지방을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문이 막히죠. 막히면 제가 아는 범위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나머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업에 다시 가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실무에서는 잘 적용을 할 수 있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그렇게 끌고 오셔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한 두세 번, 모르는 게 많거든요. 질문하는 거 모르는 거를 두세 개 답변하는 순간 면접관들은 이 사람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고 다 모르는구나. 아는 걸 답변해도 잘 모르는 것처럼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모르는 질문을 했을 때 답변 방식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답변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까 제가 예를 드렸던 만약에 터널에 보강공법에 대한 아니면 사면 보강공법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면 사면 보강공법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보강공법에 대한 종류를 먼저 끌고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법이 사면 보강이 뭡니까? 라고 하면 사면 보강 공법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그거에 대한 종류를 얘기를 하고 그럼 그 종류를 얘기하는데 사면 보강의 종류에 따른 그 다음에 우리 유형을 뭘로 끌고 가죠? 종류가 나오면 특징으로 가잖아요.
마지막에 뭘로 가죠? 시공식 주의사항으로 갑니다. 답변의 방식을 유형화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공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실 거면 순서, 장단점, 시공식 유의사항, 순단주, 종특시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터널 북락을 얘기했다. 그럼 뭡니까? 유형이 뭐죠? 문제점이잖아요. 북락의 원인이 뭡니까? 북락의 원인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원인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원인이 발생됐을 때 문제가 어떻게 발생이 되고 이 북락에 대한 대처는 제가 경험했던 현장에서는 쇼트를 먼저 치고 버럭을 치우고 쇼트를 치고 그 다음에 YMS 설치하고 쇼트 치고 그 다음에 관관자단 뭐 직청목을 했다든지 그런 보강 공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그에 대한 시공시 주의사항으로 근데 시공시 주의사항을 이제 조금 더 나눠주면 좋겠죠. 이게 사전에 우리가 그 대처할 수 있는 설계 변경을 위한 계측 관리, 그렇죠. 그에 대한 또 환경 관리도 있을 거고요. 그 방식대로 답변을 하시면 하나의 문제에 답변을 한 5분까지 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면보강이 뭡니까? 북락이 뭡니까? 했을 때 북락은 이겁니다. 라고 답변하면 끝나잖아요. 진짜 1분도 안 걸립니다. 유형화해서 답변을 하시라. 답변은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끌고 가서 이거에서 시공시 주의사항은 이거고 이거에 대한 대책은 이거고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중에 이겁니다라고 끌고 오시는 거예요. 강조를 마지막에 강조를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던 얘기에서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임팩트가 마지막에 처음에 물어본 걸 먼저 답변했고 마지막에 마무리도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유형화해서. 그렇지 않고 갑자기 뭐 시공시 주의사항부터 해서 막 뒤죽박죽 분류도 안 되고 그렇게 답변하면 됐습니다. 다음 다른 거 물어볼게요. 그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면접관들은. 근데 논리적연하게 답변을 하시면 면접관은 들으려고 하죠.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답변을 잘하니까. 그 방식대로 답변을 하는 순간 면접관들이 이제 자기들도 물어봐야 되거든요. 3명이 20분이니까 7, 8분은 좀 물어봐야 되거든요. 자기가 배정된 시간을 물어봐야 되는데 한 사람이 시간을 막 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물어볼 수 있는 게 적은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은 또 넘어가야 돼요. 네. 그런 방식으로 답변을 하셔야 된다. 네. 질문에 대한 대응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0분 딱 울린 순간 됐습니다. 나가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면접관들을 내가 끌고 왔다. 네. 그 시간은 내가 충분하게 저 사람들께 면접관들께 이해를 할 수 있게 답변을 했다. 몇 가지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곤란하게 만들려고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유형화해서 나열식이 아닌 유형식으로 그리고 서술식이 아닌 두괄식으로 먼저 앞에 답변을 하고 나머지 부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강조를 하시는 답변 방식으로 하시라. 지난차 124회째 사회 때 질문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강교, 부재, 연결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면접관이. 그러니까 연결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연결 방법을 물어보면 김석규 씨 어떻게 답변할 것 같아요? 기계적 방법과 야근적 방법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물어봤으면 기계식과 야금식, 그죠? 용접과 리벳, 볼트 형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류를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에 대해서 용접을 만약에 이제 제가 야금적, 기계적을 답변을 했고, 그러면 야금적부터 해서 그걸 끌고 오면 용접에 대한 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용접의 검사도 나오잖아요. 용접은 검사까지 나와서 그 검사에 따른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까지
그렇게 루트가 이렇게 꾸밀 수가 있잖아요. 앞에서 방법을 모아서 방법을 얘기했고 그 방법별로 각각 대처를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우리가 단답형, 서술형 답변을 하듯이 그렇게 끌고 가주시면 충분하게 시간도 끌면서 답변 방식도 유연하고 논리정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또 예를 들어보면 측방 유동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면접관이. 김재희 씨 측방 유동하면 뭐 어떻게 답변할 것 같아요? 유형이 뭐예요? 네. 처음에 측방 유동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부터 얘기할까요? 네. 그렇죠. 측방 유동이 뭔지를 먼저 답변하시고 측방 유동이 발생되는 원인. 그럼 원인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그 원인에 발생되는 위치별로 원인이 다 다르잖아요. 교대일 때, 일반 영양지반, 성토 구간일 때 두 개로 이제 또 쪼개서 나누는 겁니다. 그걸 분류화한 거죠, 내가. 그럼 그거에 대해서 측방 유동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까지 끌고 오면 완벽한 답변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단편적인 측방 유동의 정의를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면접관들이. 그걸 물어볼 것 같으면 뭐 면접관들이 측방 유동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그리고 측방 유동에서 그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지막에 강조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측방 유동의 강조. 제가 생각했을 때 측방 유동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라고 강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계측이죠. 연약지반은 계측입니다. 그렇게 이제 공통 아이템이 나오는 거예요. 공정위로 따져보면 여러분들 계측 많이 쓰셨죠? 계측. 흑마기 할 때 계속 얘기했던 거 흑마기 계측. 사면도 계측. 연약지반 계측. 터널 계측. 계측이 안 들어가는 공정이 전문 공정에는 거의 없죠. 그런 아이템을 끌고 와서 마지막에 답변에 결론의 내용을 공통 아이템화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계품 하나 하는데 아시잖아요. 계측, 품질관리, 안전, 환경. 현장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제일 중요한 거,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민원관리입니다. 민원관리. 현장 중에 민원 안 생기는 현장 없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걸 언급을 해준 사람과 언급을 안 해주는 답변 방식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관리자로서의 소양이 갖춰져 있냐 없냐를 보면 전반적인 내용까지 언급을 해주는 사람이 관리자이지 단편적인 내용만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면접은. 네.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 여기 뭐 많습니다. 지난차에 물어본 게 뭐 교량 받침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 방수 시트 문제 발생 시 처리 방안. 또 한번 볼까요? 방수 시트, 터널 방수 시트 문제 발생 시 처리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면 문제가 그럼 어디에서 발생이 되는지, 왜 발생이 되는지를 먼저 앞에서 살짝 언급을 해주고 처리 방안에 대해서 그러면 터널 방수는 어디에서 어떤 터널에서 해야 되죠? 배수 터널과 비배수 터널로 또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배수 터널, 비배수 터널이니까 터널 방수를 하는 거고. 그럼 방수할 때, 방수 시트를 설치할 때 어디가 문제가 제일 발생이 많이 될지, 어디가 많이 발생이 될까요? 연결부잖아요. 겹침. 그것도 테스트 하잖아요. 공기압으로 테스트하고. 그렇죠? 그리고 터널 단면에 위에 우리 대차를 놓고 설치를 할 때 추락에 대한 문제도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제일 큰 이슈니까 추락 방지에 대한 그리고 사전 교육에 대한 것도 길게는 아니지만 분야별로 언급을 해주시면 완벽한 답변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포인트들을 지금은 이제 알고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려서 이제 아셨으니까 그거에 관련돼 있는 공통 아이템화해서 만들어 가시라.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답변을 하실 때 이제 마지막 멘트는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마지막 멘트와 첫 멘트. 그러니까 첫 멘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본인 소개 한번 해보세요라고 합니다. 본인 소개. 그럼 본인 소개는 이력 카드에 들어가 있는 내용 위주로 그리고 우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최근에 업무 하시고 계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내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설명 한 2분 정도 내외로 준비를 하시고 마지막에 최종 마무리 멘트까지 준비를 하시고 면접관들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뭐 짧게 한번 해주세요 라고 직접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됐습니다. 네, 나가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은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면접관님 제가 마지막으로 제 포부랑 제가 앞으로 지금 기술사로서의 제 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라고 하면 뭐 면접관이 시간이 없으면 그냥 괜찮습니다 나가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 좀 여유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 마지막 멘트도 준비를 하세요. 네. 꼭 가셔서 혹시나 내가 답변이 조금 원활치 못했고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으시면 무조건 그건 꼭 마지막에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분위기 좋아도 마무리는 꼭 해주세요. 네. 아까 그 윤리 강령 언급해 주시면서 기술사의 윤리 강령 언급해 주시면서 제 앞으로 포부는 이렇습니다. 네. 우리는 기술사를 취득을 하는 게 목표지만 그 취득으로 인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사를 취득을 해서 지금부터 시작이신 겁니다. 앞으로 더 진행을 하실 거예요. 면접관들도 그걸 얘기를 해주고 싶을 거예요. 이 사람이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더 보고 현재의 소양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 어느 정도 1차 준비하시면서 스크린은 다 돼 있으니까 면접관들도 그렇게 깊게 이 사람이 뭐 내용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모른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술자로서의 자세가 돼 있는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 고집만 센 기술자가 아니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기술자가 아니고 기술사를 취득을 한 이후에 그 자격을 가지고 정말 더 발전할 수 있는 우리 토목 엔지니어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고 더 발전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가 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의 포부를 꼭 말씀을 해주시라. 네. 그렇게까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이런 면접의 이제 마무리 멘트가 되는 겁니다. 네. 너무나 이제 많은 걸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 조각조각 나눠져 지금은 조각이 없으시잖아요. 지금은 이론적인 내용만 하나의 조각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거에 이제 외모로서 보여주는 자세, 외형적인 조각 하나 있고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그 경력 중에 자랑하고 싶은 거, 남들보다 뛰어난 거, 아니면 그 중에서도 내가 실제 성과를 냈던 내용들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마지막 멘트를 완성을 시키는 네, 그러면 합격의 문제는 없으시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것도 하나 남았죠. 자, 이력 카드 이거 샘플 한번 보시죠. 이력 카드에는 본인 성함과 소속은 안 쓰게 되어 있습니다. 쓰시기는 하는데 면접
면접관들한테는 그건 제공이 안 돼요. 소속은 쓰는 건 없으니까. 이게 자격증 처음에 이제 자격 취득 사항이 나오는데 기사 자격증 취득하셨던 거 이제 쓰시면 되고 뭐 안전 기사 뭐 쓰셔도 상관없고 뭐 측지, 뭐 품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질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기사 자격증이 없냐고 그거 가지고 따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전문 기술사는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토지기술사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보신다고 하면 토지기술사 자격 취득란에 시공기술사를 넣으시는 거는 그건 NG입니다. 전문 기술사는 철저하게 그 분야에 올인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을 뽑겠다라는 겁니다. 전문 기술사는. 토질과 구조, 안전은 조금 다른 방향이긴 하지만 그쪽은 시공기술사를 쓰시면 안 돼요. 설계 쪽에 하셨던 분들은 오로지 설계 쪽을 뽑겠다라는 생각이 강하세요. 설계사 쪽에 계신 분들은. 토질은, 구조도 마찬가지고. 상수도, 그쪽도, 상하수도 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이제 시공기술사이기 때문에 취득하신 자격증이 있으시면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 사항 중에 근무 연한은 앞에 연수랑 뒤에 이제 개월수를 쓰게 돼 있는데 개월수는 실제 여러분 경력 중에 뭐 9개월, 10개월, 11개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쓰시지 마시고 개월수를 한 2개월 내에 3개월 내로 해서 연수를 키우세요. 연수를 키워서 연수가 좀 많게 보이시게. 그런다고 해서 너무 허위로 쓰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개월수를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이제 연수로 반올림해서 올라가서 연수를 크게 하시라는 거. 그리고 경력을 어떤 건 뭐 1년, 뭐 6개월, 어떤 건 10년, 8년 이렇게 균형이 좀 안 맞게 연수를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면접관들이 뭐 6개월짜리 경력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럼 경력이 이게 얼마나 알겠어라는 의구심만 들지 해봤네?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 이력카드랑 건설기술인협회나 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는 대비를 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력증명서를 받아서 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을 하지만 그게 이력카드랑 동일하게 가서 두 개를 매칭을 시켜보면서 이게 맞네 틀리는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오로지 이 한 장만 들어가는 한 장만. 실제 기간이 짧더라도 다른 기간들을 좀 넘겨서 많은 기간들을 좀 넘겨서 기간을 좀 어느 정도 밸런스를 좀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건 뭐 2년, 3년 해놓고 마지막에 퉁쳐서 막 15년 이렇게 쓰신 분도 있어요. 왜 뭐 5건 해가지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네. 담당 업무 내용에는 현장명은 공구는 몇 공구 이렇게 쓰시는 건 아니고요. 공사 규모, 총 연장이나 연장 또는 이제 물량을 좀 큰 걸 좀 넣어주신다든지 그리고 이제 교량이 있으면 교량에 이제 특수 교량이나 장대 교량이 있으면 이제 그 구간을 언급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특허공법에 대한 여기서도 면접관들이 좀 궁금하게 만드는 게 특허공법을 넣었을 때 면접관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 안 물어보거든요. 궁금해하게 만드는 건 좋지만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은 공법을 넣어서 이게 뭔지도 잘 모르는 아니면 이제 그런 공법을 넣으시려면 가로를 해서 뭐 굴착공법 중에 어떤 거다라고 조금 언급을 해주시는 거 그게 좋죠. 이게 앞에 이니셜만 따서 넣는 공법이면 못 알아먹지 않습니까? 면접관들이. 그러니까 그걸 가로로 해서 좀 공법 설명을 좀 해주시라는 거죠. 이제 교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도공법 물 써주시고 뭐 보강토가 있으신 보강토, 터널공법, 여기서 뭐 안파쇄공법 같은 게 있는데 조금 그러니까 전문 공정 중에 본인들이 자신 있는 것들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에 내용의 담당 업무 내용에는 없는데 밑에
대표적인 경험 내용에 공법을 또 넣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위에 있는 공법이 만약에 밑에 경력사항을 강조를 해주시려면 그 내용을 써주셔야 돼요. 아래 위가 맞아야 돼요. 아래 위가. 밑에는 특허공법이 있는데 특수공법이 있는데 위에는 안 써주시는 게 아니고 위에를 보고 밑에를 보았을 때 아 이게 있구나. 이게 어디서 적용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두 개를 같이 빼지 마시고 써주시는 거. 그리고 밑에 이제 경험 내용 순서하고 위에 담당 업무, 경력사항, 현장 순서하고는 순서를 좀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경력사항 쓰실 내용을 위에 경력사항 그 대표적인 경험 내용이 있는 내용을 경력사항 맨 위로 올려주세요. 그 경력사항은 내가 실제 근무했던 내용의 연수별로 처음에 시작했던 것부터 내려서 쓰시는 게 절대 아니고 뒤죽박죽 상관없습니다. 본인들이 자신 있는 것들을 위로 올려서 넣어주시고 그 내용이 밑에 경험 내용으로 나올 수 있게. 밑에 내용은 있는데 위에 경력사항은 없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주의하실 거 하나가 오타 주의하시라. 오타. 근데 오타는 제 3자가 보잖아요. 바로 퇴가 납니다. 바로 알게 돼요. 오타는. 오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타. 꼭 이거 쓰셔서 한글에 그냥 붙이셔가지고 그 오타 그 빨간 줄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든지 다른 사람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제가 다 스크린 해드릴 테니까 스크린 해준다고 해서 이거 찾아야 되나 못 찾아야 되나 그리고 보자고 해서 막 주시면 안 되고 오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대표적인 경험 내용 중에 여기서 뭐 1번 저설 선진 도경 공법이고 밑에 현장 조건 적용 공법 밑에 효과까지 요약식으로 썼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요약식으로 하지 않고 분류식으로 하지 않고 어디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데 어떻게 했고 뭘 적용을 했고 서술식으로 나열식으로 쭉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20분 동안 면접관들이 그거 읽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한눈에 보고 면접관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써서 요약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적용 공법도 있고 혹시 그런 현장에서 뭐 특수하게 이제 개발된 뭐 기술이 있다든지 본인께서 뭐 학술지에 뭐 그런 내용을 등재를 하신 게 있으시면 그런 내용을 쓰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인대에 나가신 거예요. 미인대에 나가서 나 이렇게 잘났다, 뽑아달라. 네, 과도한 이제 허위 경력을 쓰셨다가 문제가 되시지 않게 유의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빨리 결정을 해서 쓰시고 이걸 가지고 너무나 장고를 하시면 공부가 진행이 안 되세요. 앞으로 지금 면접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에 이것만 들고 한 보름 이상을 끼고 있으시면 공부하실 수가 없어요. 먼저 이거부터 빨리 끝내세요. 빨리 끝내서 이걸 확정을 짓고 저한테 보내주셔서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이거 공부 위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량을 늘리시고 분류에 대한 개념을 잡으시라는 거. 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막 이거 문구 하나 이거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리뷰전을 한 10개씩 보내시면 계속 조금 문구 하나 바꿔줘요. 그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문구에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빨리 정해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빠진 내용이 없는지 아니면 이 내용에서 비슷한 공법으로 확장을 해서 공부를 넓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멘트 하나 가지고 막 이걸 고민을 하고 연수를 2년을 넣는 게 맞습니까? 뭐 3년을 넣는 게 맞습니까? 그건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내용을 내가 실제 경험했던 내용 중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빨리 발췌를 하고
이제 경력사항들 다시 한번 쭉 써보세요. 현재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본인들이 이제 준비하셨던 내용과 만약에 경력이 없다고 하면 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 경력 내용 중에 생각을 다시 더듬어 보고 뭐 어떤 분은 해외 경력이 있으신데 10년 전에 경력사항인 거예요. 근데 그걸 쓰려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그걸 이제 현장에다가 요청을 해서 연락을 했는데 근데 그분이 그 회사 본사에 이제 감사실에 계셨던 분인데 그걸 달라고 현장에 연락을 했더니 이제 현장에서는 감사 나온 줄 알고 이제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렇게 막 깊게 뭐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생각은 나시는 것만 그 중에 아 그래 내가 이 정도면 남들한테 뭐 얘기해줘도 자신 있게 자랑할 만해 라는 것들을 빨리 결정을 지으시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경력이 좀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저랑 같이 또 상의를 하시자고요. 네. 그래서 방향을 빨리 결정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자는 거. 네, 500자 내다 보니까 몇 개 쓰다 보면 길게 쓰다 보면은 뭐 없습니다. 이 칸이 부족해서 쓰시기도 좀 어렵고 또 위에 5개 썼다고 밑에 5개 다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너무 어렵게 공부하시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경험을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네. 물어본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것만 쓰라고 물어봤잖아요.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한 2-3개 정도가 제일 적당할 것 같고요. 만약에 하나로 강조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그걸로 집중적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번 2회차 전에 합격하셨던 분 중에 공직에 있으신 경력이 한 10년 정도 되신 분인데 왜 이제 공직에 10년 정도 근무하시다 보면 업무를 이제 주 감독이 아니잖아요. 보조 감독이고 실제 업무 처리하는 것들도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들을 자기가 거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 그쪽이 이제 지하철 현장이 있는데 구리시 저번에 이제 그 상수관 터지고 그때 안에서 지하철 그 굴착 중에 지하수 유입되는 걸 처리를 안 하고 굴진을 하다가 북락이 발생이 돼서 피해가 발생됐던 그 내용을 사례화해서 그게 실제 담당을 했던 업무긴 하지만 자기가 그걸 깊게 내용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국토부의 보도 자료에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그 밴드에 오시면 그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네. 그걸 이제 내용을 가지고 실제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그리고 이걸 현장에서 인지를 못했던 이유 그에 대한 대책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제시를 했던 그 집안조사의 간격을 최대한 좀 촘촘히 해서 집안 조건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걸 제시하고 그 집안 전문가를 현장에 실제 굴착을 할 때는 상주를 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으로 접근을 해서 또 그걸 또 물어봤어요. 이제 면접관들이 공직에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기에 뭐 어떤 이제 그 현장명을 쓰고 이제 감독관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현장명을 쓰셨는데 말을 하시다 보면 제가 이제 공직에 있는데 제가 담당했던 현장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지만 그렇게 이제 풀고 갔었습니다. 하나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네, 하나가 있으면 방식은 여러 방식이니까 여러분들이 답변하기 편한 걸 제시를 해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첨삭을 해드릴 테니까 같이 고민을 하시자고요. 근데 너무 많이 내용 쓰시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혹시 이게 내가 잠깐 현장에 잠깐 있어서 잘 알지 못하는데 하긴 했었어? 라고 하면서 끌고 와서 썼는데 이론적인 내용도 좀 부족하고 이걸 실제 심도 있게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할 내용인데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경력이 짧아서 너무 쓸 게 없다고 하면 써야죠. 그거라도 쓰고 더 깊게 공부를 하면 되죠. 그 분야를. 네, 너무 광범위한 내용들을 다 넣으시려고 하시는 것보다 여기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경력사항에 넣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력카드 내용을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24일까지 밴드 이제 우리 심화과정에 등록을 하신 분들은 밴드에 올려주시고 제가 등록을 하시면 바로 밴드로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그 이력카드 합격자들이 올려놓은 이력카드도 참고를 하시고 그걸 참고로 24일까지는 꼭 빨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력카드 작성 방식과 면접 질문 방식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Q&A 시간을 갖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